그러니까 저도 좀 멋진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신영철의 인생의 역사 이런 거 멋있잖아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맨날 썼다 하면 이렇게 다 빨가벗은 애기가 바닷물에 뛰어드는 같은 얘기일까? 근데 그 오빠는 너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다른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자 출판 기획자이자 출판사 대표님이시자 시인인 김민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들의 시집도 만들고요, 산문집도 만들고, 간혹 그들의 장례도 치르고요, 아주 가끔 제 시도 쓰기도 하고, 이 출판사 난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뭔가 시를 쓰는 작가, 예술가로서 내 작업하기에도 너무 에너지가 부족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도 여러 작가님의 시 세계와 어떤 작품 세계를 계속 보듬어 주면서 이걸 출판이라는 업으로 연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처음에 잡지 기자로 시작을 했고, 느닷없이 시인이 됐고, 느닷없이 시인이 되는 와중에 제 모지에서 가서 이제 출판 일을 처음에 하게 됐던 건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에 뛰어들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열심히 하고 제 일이어서 생활을 하는데 안위가 돼야 되니까 또 있었지만, 너무 귀한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던 거예요. 저는 학교를 졸업을 다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학교 다니는 기분이 들어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학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공감가. 네. 저도 이 해금서가에서 북콘서트를 열면서 저도 학교 다니는 기분. 매번 너무 귀한 선생님, 스승님을 모셔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분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네. 뭔지 좀 네. 감이 오는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이 산문집 역지사지에 관한 네. 소개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사실은 이 역지사지에 실려있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록인데, 제가 이 말이나 말지라는 책도 같이 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정말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2012년에 제가 한국일보라는 신문에 1월 2일부터 11월 10날까지 매일 연재를 했던 거였어요. 당연히 1년을 휴대폰으로 썼죠. 매일 쓰는 거니까 저는 또 잡지 기자였기 때문에 시의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이 광복절이면 뭔가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늘 생겨요. 닥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재 마감을 휴대폰으로 써서 기자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분량을 지금은 잴 수 있는데 2012년에는 그러지 못해서 다 쓴 다음에 그걸 트위터에 넣어요. 그럼 트위터가 140자를 먹어주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680자를 썼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글쓰기의 훈련을 너무나 시켜줬어요. 왜냐면 일단 매일 제목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제목이 없는 글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제목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일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시사하는 어떤 고요한 우물에 돌이라도 던져서 물방울 하나라도 켜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점 하나라도 찍고 복수라도 하려면 뭐가 마지막 줄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사사로운 내 일기여서는 안 돼요. 그럼 이제 무언가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돼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지? 뉴스에 뭐가 있지? 어떤 음악이 들려오지? 간판에 되게 예민해지고 계절에 되게 민감해져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되게 제 글 쓰는 근육이 되게 많이 단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서두에 왜 길게 드렸냐면, 휴대폰으로 썼기 때문에 저한테 원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당연히 책으로 낼 생각을 못했는데, 이 두 권의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세상에 없는 두 사람 때문에 내게 된 거죠. 역지사지를 원고를 모아보니까 젊은 날의 아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빠는 죽었지만 유일하게 책에 없는 걸 살려놓는 물성을 가진 무서운 존재더라고요. 나는 잊어버렸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아빠가 말했던 거, 아빠가 이 신문에 실렸던 이야기를 갖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신문 사러 나가던, 거기 자기 얘기가 실려있으니까 자기 건 줄 알고 막 그랬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야겠다고 정리가 한번 됐고, 근데 이제 이 원고는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2년 전에 학교 선배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문학동네의 인문 부장이었는데, 이제 그 오빠가 저한테 편지도 많이 써주고, 제가 소설 쓰려고 대학에 갔는데 이렇게 천방지축처럼 뛰어댕기던 저한테 너 일로 와봐, 서점에 가서
와서 시집을 사줬어요. 무슨 내용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 날 왜 보고 시집 사줬지? 그러면서 계속 너는 시를 써야 돼. 뭘 써? 공부를 해. 무슨 철학, 뭐 레비나스를 읽어. 뭐 보르헤스는 뭘 봐야 돼.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빠가 저한테 남겼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찾아보니까 출간기획안이라 편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012년에 연재됐던 이거를 책으로 내자고 했던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오빠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누가 이런 쓰레기 잡글을 봐. 이렇게 무시했는데 오빠가 죽고 나니까 아 이게 막 귀가 들리고 왜 이거를 내라고 했는지의 말도 그러니까 저는 제 글이 가볍고 경박스럽고 너무 솔직해서 달가벗은 애기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멋진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신영철의 인생의 역사 이런 거 멋있잖아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맨날 썼다 하면 이렇게 다 빨가벗은 애기가 바닷물에 뛰어드는 같은 얘기일까? 근데 그 오빠는 너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다른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오빠가 심장 수술을 하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못 깼어요. 그날 새벽에 2시 반 정도에 수술하는 날 저한테 너무나 나는 글이 쓰고 싶다. 나는 이 수술이 마치고 나면 너가 마련해준 그 공간에서 글 쓸 거야. 그리고 제가 그 오빠가 입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삼겹살 먹여서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게 저한테는 제가 어떤 당위를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권은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아라 하고 줬던 기록 같아서 네, 이런 긴 설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말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이 나한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철이 없고 아둔해서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가네요. 네. 저는 이 책으로만 아 이런 분이겠다 이렇게 떠올린 느낌으로는 정말 밥 잘 사주는 누나 그리고 잘 퍼주는 친구 그리고 너무 깊이 공감해주는 친구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주고 막 또 주고 막 계속 네 생각하고 막 너무 네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좀 서운할 때 없으세요? 근데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얘한테 줬는데 얘가 이만큼을 나한테 하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걔를 보면 그 마음이 제 마음이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얼굴이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부끄러운 게 막 누가 보면 진짜 막 집 팔아서 다 퍼준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저도 왜냐하면 그게 너무 지치면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잘 돌이켜 보면 이쁨이라고 그러죠. 그냥 전 너무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99년에 제가 이제 12월에 시인이 됐는데 그때 딱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미쳐 이건 시가 아니야와 넌 새로운 걸 했어. 정말 딱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커서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맨날 혼내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시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마. 근데 전 속으로 이랬죠.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근데 저 그때 23살, 24살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시집도 내고 싶고 나도 인정도 받고 싶은데 자꾸 이런 분위기면 내가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나? 근데 어느 한순간에 부딪힌 어떤 선생님이 야 너 봤는데 너 아주 좋더라. 너 최고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사인본을 흔들리며라는 거를 많이 썼는데 계속 흔들리는 인간은 자기 중심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이 근육이 생기는데 저는 일을 하면서 만났던 그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현산 선생님. 아무 연고도 없어. 난 고대 출신도 아니고 불문학과 학생도 아니었는데 아주 훌륭하다. 네가 옳다. 난 처음 봤는데 내가 뭘 옳아. 아직도 기억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뭐가 옳지? 내 집에 와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나서 결심했어요.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고 또 진짜 내가 옳은가? 그 생각을 되게 했어요. 선생님이 옳다고 말했는데 선생님한테 누가 될까 봐.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몸가짐, 다른 몸가짐이 아니에요. 일을 할 때 몸가짐, 약속을 안 지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어른들이 저한테 너무 많았어요. 받았을 때 내가 달라지는 나를 느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건 어떤 걸로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하거나 뭐 동료들한테 그런 표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흉내를 내왔던 거죠. 내가 받았던 거에 좋음을 흉내내는 거. 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돌아가셨던 또 문인수라는 우리 아빠랑 동갑내기이신 대구의 정말 무명의 시인이셨는데 늘 전화하면 우리 딸내미 씩씩이 저 태어나서 씩씩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씩씩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울다가 선생님이 전화 오면 울었노? 그러면 아니하고 씩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 아이디가 아싸 씩씩이 민재이였어요. 씩씩하다는 말을 내가 갖는다는 건 살면서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걸 받았던 걸 기억해서 상처받은 후배들, 지쳐있는 선배들한테 얘기해온 게 다였어요. 그래서 서운한 것보다 아직 멀었죠.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정말 상상 초월로 많이 받았어요. 너무 반하고 있어. 역지사지에서 너무 이렇게 좀 시원하고 통쾌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출판사 다니실 때였나요? 직원분이 시집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재고 때문에 창고가 난리예요. 참나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무슨 시예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러시니까 작가님이 이거 정말 네. 이 말씀 하셨나요? 그쵸. 야,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살긴 왜 살아? 네. 제 단골 레파토리였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시라는 거 그게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 건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 뭔지를 알았으면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니 시도 해금도 되게 중심이지 않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내가 아는 거야. 해금 내가 너무 그냥 정말 무슨 이런 테이블이야. 그러면 함부로 여길 텐데 시도 그렇고 저 시 써요 라고 하면 처음에 이러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그 일반 사람들과의 거리가 유지시켜주는 고유함이 있죠. 고유하게 있으려면 외로운 거가 당연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시가 어딨냐라고 하고 시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뭐 이런 책에도 썼지만 되게 낯선 데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시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는 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쓸모없어 보이는 일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게 내 사명이었어요. 너무 멋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북샵으로 내려가 볼까 하는데요.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류가 계속 변하고 그 사회적인 사건 이슈들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건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월호 이야기도 나오고 천안함도 있고 뭐 4대강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두 번의 탄핵, 계엄 여기까지 진짜 16년의 대한민국사가 그려지더라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청탁이 왔던 모든 지면에 글을 썼어요. 제가 글 쓰는 근육을 무디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듯이 마감 날짜가 다 달랐고 지면에 매수가 다 달랐어요. 어떤 건 500자, 550자, 750자, 1500자 그 글을 쓸 때마다 어떤 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야. 어떤 건 약간 소설처럼 풀어야겠구나. 제 스스로 글쓰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글을 싫어하는 지면이 신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너무 뜬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많이 뛰어들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을 제가 하는 건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너 가서 이거 해 그러면 그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정마을에 갑자기 구럼비 바위가 폭파되니까 이거를 또 하면 안 되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럼 난 뭐 해? 넌 돈 거두래요. 전 그런 걸 잘 거두니까. 그래서 작가들한테 돈 걷어야 되니까 메일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후원금을 넣으라고 해.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주도 포도 호텔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놀고 해야 되는데 저의 머릿속엔 그 메일 보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단체로 메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저 단체 메일 보내는 거 할 줄을 몰랐어요. 그거를 한 명 한 명 다 보냈어요. 몇백 명을. 근데 전 그때 알았죠. 한 명 한 명한테 보내니까 액수가 달라. 보통 이런 거 하면 막 10,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5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니 이거 선생님 잘못 찍었나? 막 이러면서 근데 막 100만 원도 있고 막 그랬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서 알았죠. 아 이런 거에 진심을 다할 때는 단체로 뭘 하는 게 아니다. 한 개인한테 이걸 보내는 거다. 전 모르고 했긴 하지만 그 포도 호텔에서 밥도 안 먹고 그 돈을 모았죠. 그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거 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뭐 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뛰어들어 보니까 이건 내 일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는 사람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라는 건 내 몸을 쓰니까 또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왜 역지사지라고 붙였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거, 타인을
계속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역지사지고 김민정 작가님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목 얘기를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네, 꼭 부탁드릴게요. 왜 제가 역지사지? 제가 제 책을 내면서 역지사지를 머리 위에다가 쓰는 일은 미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제목을 역지사지라고 올리는 일은 미친 거예요. 원래 그냥 가제는 가지가지였어. 아니 가지가지 다 쓰고 앉았네. 약간 그런 거였고 책이 나올 즈음에 제가 지었던 건 봄과 보임이었어요. 봄과 보임.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지만 누군가한테 항상 보여지는 존재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남을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책의 편집자인 우리 유성원 부장님이 원고 넘기기 전에 저한테 저 막 술 먹고 있는데 제목이 떠올랐는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제목을 역지사지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제목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한마디를 했어요. 지천명은 해도 된다. 그 나이는 이걸 품고 가도 된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앞으로 역지사지라는 거를 놓치는 순간이 아마 많을 거다. 내 이기적인 마음에 내 합리화를 하면서 상대를 놓치고 폄하하거나 이런 순간이 생길 거다. 이때마다 이거를 잊지 않게는 하는 우리 유 부장님이 나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는 허리뼈를 세우게 하는 말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은 건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어려운 제목이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네. 애써야겠습니다. 네.